애플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할 것이며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디지타임즈는 애플이 완성차에 탑재되는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공장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자동차를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생산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재 애플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자율주행차 개발입니다. 2018년 애플에 합류한 구글 출신의 AI 전문가 존 지안안드레아의 주도하에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인 타이탄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애플카 컨셉트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쓴 책인데 주식 투자로 1000만원으로 100억원 만들기 플랜의 일부분입니다. 이 책에서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업체는 애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제작이 어렵지 않고 애플은 핸드폰에서 OS와 하드웨어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들은 제가 과거 유튜브에 올렸던 것들입니다. 이 두 영상에서 애플의 자동차 진출을 예상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흐름상 애플의 자동차 진출은 당연히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자율주행 OS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OS가 향후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 되므로 자율주행 OS의 기술부터 확보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쓴 책에서도 자동차의 OS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컴퓨터 산업이나 핸드폰 산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만드는 업체는 많았습니다. IBM도 있었고 델 컴퓨터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버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산업을 지배한 업체는 OS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컴퓨터 업체는 OS 업체에 종속되었습니다. 컴퓨터 산업에서 창출되는 대부분의 이익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현재 핸드폰 산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업체는 많습니다. 삼성도 핸드폰을 만들고 LG도 핸드폰을 만들고 중국의 샤오미도 핸드폰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모두 안드로이드라는 OS를 사용합니다. 안드로이드가 없이는 핸드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애플이 자신의 OS인 iOS에 대해 폐쇄적인 정책을 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핸드폰 산업을 지배하는 업체는 OS를 가지고 있는 애플과 구글입니다. 이들이 핸드폰의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향후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OS를 지배하는 회사가 자동차 시장을 지배합니다. 이는 과거 컴퓨터 산업이나 핸드폰 산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OS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애플이 다른 건 다 제쳐주고 자율주행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한 바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자동차용 OS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핸드폰 산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처폰 시대에는 핸드폰 제조사가 사양을 결정하고 소비자는 제조사가 정해준 사양 내에서만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자가 앱이라 불리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제조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핸드폰 시장이 이동되었습니다. 게임을 예로 들자면 피처폰에는 핸드폰 제조사가 심어놓은 게임이 3-4개 정도 있었고 소비자는 이 게임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소비자들은 수만 개의 게임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게임을 다운받아 즐기면 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OS에는 자율주행과 자동차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기능만 탑재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앱을 통해 다운받거나 아니면 구매 시 옵션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어떤 주행 성능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보유하는지를 자동차 회사가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결정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자율주행 OS를 표준화시킨 업체가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애플은 핸드폰에서 OS와 하드웨어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최적화시키는 애플의 능력은 자동차 산업에서도 발휘될 것입니다. 자동차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어되는 것이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애플만큼 잘 해낼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핸드폰 시장은 OS를 가진 애플과 구글이 주도권을 가지고 산업을 지배합니다. 향후 자동차 산업도 이와 유사하게 자율주행 플랫폼을 표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테슬라, 구글, 그리고 애플이 지배할 것입니다. 전통 자동차 제조사 중에서는 도요타 정도만 예외로 많은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대목에서 현대자동차를 잠깐 비판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2월 4일자 기사입니다. 현대차 네이버 미래차 동맹, 네이버 자율주행팀 통째로 빼내다 결성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현대차에서 네이버 자율주행 연구팀 대장을 빼왔고 그분을 현대차 임원직에 앉혔습니다. 이 임원은 그 후 네이버에 있던 자율주행차 인원을 모두 현대차로 빼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차로 이직한 네이버 자율주행 연구팀 인력들은 현대차 자율주행 데이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현대차 측은 자율주행차 데이터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해당 연구 인력들이 네이버와 제휴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현대차가 네이버와 자율주행 미래차 동맹을 맺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요? 자율주행은 자동차 회사가 개발해야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아닌 네이버에서 일하는 자율주행 인력을 빼와야만 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거기서 더 나아가 현대차 자체적으로는 자율주행을 할 만한 데이터 축적이 안 되어 있어서 네이버와 제휴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을 할 수 없다는 게 믿어지시는지요? 그 사이 테슬라는 자율주행 OS 플랫폼도 만들고 자율주행을 대비해서 적에도 위성망도 갖췄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아직도 자율주행을 연구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지요? 저는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식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애널리스트들도 비판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애플의 자동차 진출이 눈에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애플의 자동차 진출이 예상 밖인지 아니면 과소평가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OS의 플랫폼 개발 없이도 현대차가 리딩 자동차 업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네이버의 인력을 빼와야 할 정도이고 또 인력을 통째로 빼와도 데이터가 없어서 연구를 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차가 미래에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거라는 등 칭찬 일색입니다. 과연 자율주행이나 OS의 개발 없이도 현대차가 글로벌 리딩 업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